안녕하세요. 강교 연세소아과 아동발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이대연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언어 이전기 아동들의 자발적인 의사소통 의도 촉진 및 의사소통 기능 확장에 관련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 아이가 말이 너무 느린 것 같아요. 아직 말문이 트이지 않았어요. 등 말이 너무 늦는 것 같다고 찾아오시는 이용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경우에 저는 자발적 의사소통 의도가 있는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을 어느 정도로 사용을 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여쭤보고는 하는데요. 이 부분이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자발적인 의사소통 의도를 촉진해주고 의사소통 기능들을 확장해줄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런데 언어 이전기의 아동들은 처음부터 구어를 사용해서 의사소통적인 기능이나 의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동이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손뻗기 제스처만 사용하여 물건을 요구한다면 이 손뻗기 제스처를 단순히 이렇게 손을 뻗는 행동 말고 두 손을 모아서 주세요 제스처와 함께 줘, 주세요 등과 같은 단단어 표현 언어 모방을 유도해 볼 수도 있고, 모방을 여러 차례 시도해서 아동이 사용을 해볼 수 있게끔 유도를 해보고 나중에는 모방 유도 없이 아동이 자발적으로 물건 요구하기 상황에서 줘, 주세요와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두 손 내밀기 제스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다려 주었을 때 스스로 사용을 한다면 즉각적으로 물건 요구하기에 대한 반응을 해주고 칭찬을 해주면 두 손을 내밀고 줘 라고 표현을 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는구나 라고 인지할 수 있고, 일관적으로 이 제스처와 언어 표현들을 사용을 하기 시작을 하면 아이는 손뻗기 제스처를 활용해서 물건 요구하기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을 했을 때와 달리 두 손을 내밀고 줘 라고 표현하면 내가 원하는 물건을 주는구나 라고 인지하며 일관적인 언어 표현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타인과 의사소통을 함에 있어서 자발적으로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의사소통적인 기능이나 의도는 대표적으로 인사하기, 물건 요구하기, 행동 요구하기, 정보 요청하기, 물건이나 행동에 대한 견해 표현하기, 사건 진술하기, 예상하기, 부정하기, 가정하기, 선택하기, 설명하기, 끝맺기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의사소통적인 기능이나 의도 표현은 언어 이전기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구어 표현을 아직 할 수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구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적인 기능이나 의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유심히 봐야 하냐면 아이가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 어떤 제스처를 사용하는지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낼 때 사용하는 제스처를 일관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아니면 비일관적으로 사용을 하는지, 모든 상황에서 사용을 하는지, 특정 의사소통 기능을 사용할 때만 사용하는 제스처인지 등을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관적으로 이 제스처를 사용한다. 예를 들면 아이가 원하는 물건이 있을 때 이렇게 손을 내밀어서 사물을 요구한다. 이 상황에서 새로운 제스처를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이렇게 사물 요구하는 상황에서 아이에게 언어 표현을 모방할 수 있게끔 유도해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일관적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의도 표현을 찾아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의 행동을 유심히 관찰해보고 아이가 의사소통 의도를 나타낼 때 어떠한 제스처를 사용하는지 파악해보는 것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발적인 의사소통 의도 촉진 및 의사소통 기능 확장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언어 이전기 아동들은 처음부터 구어를 사용하여 의사소통적인 기능이나 의도 표현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동의 행동, 제스처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체크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아이가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시도가 계속 있는지를 유심히 관찰해보시고, 이런 부분들도 많이 없다고 느껴진다면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어떻게 상호작용 반응을 늘려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의사소통 기능들을 확장해줄 수 있을지에 대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의사소통 기능 확장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으시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아동발달센터로 연락을 주시면 궁금한 부분을 해소해 드릴 수 있게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또 새로운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